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공화당의 상원안도 10년간 2,200만 명이나 무보험자를 양산할 것으로 나타나 상원 통과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주 한인사회가 한마음으로 후원에 나섰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에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월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려는 공화당 상원안이 10년간 2,200만 명이나 무보험자를 양산할 것으로 나타나 상원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 예산국의 분석 결과 공화당 상원안은 하원안에 비해 10년간 연방 적자를 2천억 달러 더 줄일 수 있으나 무보험자는 100만 명 적게 하는 데 그쳐 가결정 족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연방상원에서 내놓은 헬스케어 법안도 살아남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안도 하원 승인안과 엇비슷한 평가를 받아 연방상원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초당적인 의회 예산국 CBO가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 헬스케어 법안을 시행할 경우 오는 2026년까지 10년 동안 무보험자들이 2,200만 명이나 양산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원에서 승인된 공화당 하원안에 2,300만 명 양산에 비해 고작 100만 명 적어지는 겁니다. 특히 공화당 상원안으로는 시행 첫 해에 무려 1,500만 명이나 한꺼번에 건강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CBO는 경고했습니다. 대신 10년간 연방 적자를 상원안으로는 3,210억 달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돼 하원 승인안의 1,190억 달러 축소에 비해 2천억 달러는 더 절약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고대해본 CBO의 분석 보고서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음에 따라 공화당 상원안의 헬스케어 법안이 독립기념일 연휴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주말까지 상원 전체에서 통과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52대 48석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자당 소속 상원의원 3명만 반대해도 부결되는데 현재 5명이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에서는 현재까지 랜 폴, 테드 크루스, 란 존슨, 마이클 리 등 보스파 상원의원 4명이 오바마 케어 폐지가 아니라며 반대한 데 이어 중도파인 딘 헬러 상원의원이 수백만 명의 무보험자 양산을 이유로 5번째 반대파 이름을 올렸으며 중도파인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의료협회도 공화당 상원안을 반대한다고 선언했고 전국 주지사협의회는 서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번 주 안에 공화당 상원의 헬스케어 법안 처리는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3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미주 한인사회가 한마음으로 후원에 나섰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LA 홍보관을 LA 한국문화원에 개관하고 미주 동포후원회를 결성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문화원에서는 2018년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LA 홍보관 개관식과 미주 동포후원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한국 정치의 혼동 상태로 인해 국민적인 관심과 국가적 지원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켜온 것을 상기하며 미주 한인사회의 뜻 있는 단체들이 힘을 모아 범미주 동포후원회 결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오늘 정식으로 미주 발대식을 평창 동계올림픽 후원회 미주 동포 발대식을 정말 후원해 주셨고 관광공사가 문화부가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이라도 전체가 한 터울로 어울려져서 평창을 돕는 것에 정말 포커스하고 앞으로 경험이 많은 전현직 한인 단체장을 비롯해 전국의 종교계 지도자,
그리고 한인 2세들이 참여하는 미주 동포 후원회를 통해 사절단을 평창으로 보내고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리고 개막식 참석을 독려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국문화원에서도 지난 24일부터 공식 개관한 평창올림픽 LA 홍보관을 통해 문화원을 찾는 한인과 타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 내 평창 홍보관은 미니 컬링장이라든지 포토존, 그리고 가상현실존, 영상존, 4가지 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을 찾는 필드 출입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 그리고 외부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들에 저희들이 적극 참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LA시 의회의 유일한 한인 시의원으로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있는 데이빗 류 시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꼭 이번에 참석하고 싶고 한국도 그립고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도 꼭 끼워주세요. 이런 미팅 계속 하시면은 저를 꼭 인바이트 해주시고요. 이거 너무나 좋은 일 하시고 진짜 우리 이번 2028년도에 큰 좋은 올림픽 한국에 있고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참석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 동안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는 95개 국가에서 참가한 선수들이 12곳의 경기장에서 15개 종목에 걸린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RKTV 뉴스 조환규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 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입니다. 아울러 대법원 공판 전에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10월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들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이번 판결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요즘 남가주의 집값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내 집 장만을 꿈꾸는 주민들은 이런 상승세가 언제쯤 꺾일까?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 더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가주 주택가격은 지난 62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LA와 오렌지 카운티 콘도 중간 가격은 28만 달러로 지금보다 76%나 떨어집니다. 같은 시기 LA 카운티 주택 중간 가격은 32만 3천 달러, 오렌지 카운티는 49만 5천 달러로 현재보다 26만 달러 정도가 내려갑니다. 이처럼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남가주 주민들은 선뜻 나서지 못한 채 주택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2년 뒤인 오는 2019년까지 이 같은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협회는 올해는 5%, 내년엔 4%, 그리고 2019년엔 2.5% 각각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점을 찍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0만 달러짜리 럭셔리 주택들의 경우는 과잉 공급으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LA나 오렌지 카운티 일반 주택 가격은 경기 불황기 전 수준으로 회복된 걸 뛰어넘어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재 리버사이드나 샌버나디노 카운티 주택 가격은 최고점보다 1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남가주 지역 주택가격이 평균 6.3% 인상되며 치솟자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2007년 당시와는 상황이 다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고용시장이 개선된 데 더해 몰기지 이자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매물 부족, 즉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게 주택가격 상승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현재 LA 카운티 중간 주택 가격은 지난 2007년에 비해 여전히 12.4%가 낮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가주 6개 카운티의 지난달 중간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6.2%가 오른 48만 5천 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 2007년 50만 5천 달러보다는 4%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RKTV 뉴스 김혜정입니다. 전 세계 한인회를 이끄는 실무 책임자들이 모여 동포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 그리고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을 방문하였다고 하는데요. 2017 한인회 사무국장 연수 주요 내용을 서울의 남원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렇게 좋은 글들도 좀 많이 전 세계 주시고. 각국 한인회 사무국장 연수가 이곳 한국 시간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과 강원도 평창을 오가며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연수에는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국, 일본 등 대륙별 총연합회 및 지역 한인회 23개국 34명이 참석해 동포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동포재단이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필요했던 거고 그전에는 이민 가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몰랐는데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시니까 참 감사하고 사실 이렇게 고국을 한 번씩 방문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는 상당히 이제 고마운데 사실 지금 여기 코리아넷이라고 사실 그 사이트가 상당히 보니까 유용하게 돼 있어요. 사실 저도 요번에 가서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인회 사무국장들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지원 정책을 듣고 동포사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서 이러한 재외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과 동포들께서 보다 편안하고 또 보다 다양하고 또 보다 편리한 영사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국정과제의 추진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를 포함해서 약 4년간 내 사업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외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최대한 편리한 영사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강원도 평창으로 이동해 지역별 현안 토론 및 발표를 통해 한인회의 역할과 지역사회 공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이번 참석자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을 방문해 전 세계 한인회와 재외동포들의 마음을 담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15년부터 매년 전 세계 각국 동포사회를 이끄는 한인회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국장들을 초청하여 재단과 유대 강화 및 업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연수를 통해 세계 각국 한인회의 신규 사업 개발과 우수 사례를 발굴해오고 있습니다. 실무자분들과 재외동포재단의 직접적인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사무국장 연수는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720만 해외 동포들을 지원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한인회 사무국장 연수 참가자들의 바람처럼 한국과 동포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문 대통령 취임 후 51일 만으로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일찍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부 시간으로 28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한 뒤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당시
한미 양국군을 포함해 많은 유엔군이 희생당해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특히 장진호 전투는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킴으로써 피난민 9만여 명이 흥남 부두를 통해 철수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으며 문 대통령의 부모도 이들 피난민에 포함돼 있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가족사와도 연결되는 상징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요금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해마다 오르면서 미국의 가계 지출에 압박을 가하고 이동통신사들의 배를 잔뜩 불려주었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입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부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4월에 1년 전보다 13%나 떨어져 역대 최대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5월에도 12.5%가 하락해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요인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요금 급락의 배경에는 시장이 포화 상태에 근접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UBS 은행의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버라이즌을 비롯해 AT&T와 스프린트가 올해 1분기에 모조리 가입자 이탈을 겪었습니다. 1분기의 승자는 좋은 조건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선 T모바일이었습니다. 최근 이동통신요금이 갑자기 하락한 것은 무제한 요금제가 확대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했던 AT&T와 버라이즌이 이를 부활시킨 것입니다. 버라이즌은 지난 2월 공격적인 무제한 요금제를 제시한 T모바일과 스프린트로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재도입했고 그 며칠 뒤에는 AT&T도 가세했습니다. 세계 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의 2017 월드옥타 미 서부 통합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 스쿨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USC에서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서 100여 명의 차세대 경제 리더가 배출됐습니다. 이번 차세대 글로벌 창업무역 스쿨은 LA, 덴버, 샌프란시스코 등 3개 지회가 모여서 미 서부 통합으로 진행된 두 번째 차세대 무역 스쿨이라 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월드 옥타 LA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10개의 그룹 프로젝트를 구성해 그룹별로 회사 설립에서부터 회사 이름, 로고, 조직 구성, 마케팅 플랜, 비즈니스 플랜, 커머셜 등 실제 창업과 동일한 방식의 창업 경연 프로젝트가 이번 행사의 백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온스 클럽 인터내셔널 산하 LA 골든에이지 라이온스 레오 클럽이 어제 오후 LA 한인타운 내 옥스포드 호텔에서 9번째 취임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09년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 자녀가 함께 봉사하는 클럽으로 시작한 LA 골든에이지 라이온스 클럽은 산하의 청소년 봉사단체인 LA 골든에이지 레오 클럽을 후원해오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7-18년도 신임 회장단의 취임식과 새로운 레오 회원들을 환영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가서 현장에 가서 또 실제로 도와드리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또 거기서 연습하고 저희가 이제 봉사하기 전에 연습하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엔 그 자기 시간을 내는 거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안에서 자기가 보고 느끼는 거가 제일 중요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투러 아니면 좀 그런 데 가기 힘든 애들한테 좀 공부를 시켜주고요. 또 다른 브랜치에서는 좀 멕시칸 거기 있는 애들한테 가서 또 음악이나 아니면 미술들, 수학 같은 걸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린애들을 도우면서 그 자부심도 느끼고 좀 커뮤니티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LA 골든에이지 라이온스 레오 클럽은 지난 8년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지역 사회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에게 수학과 영어를 1:1 튜러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빈병 리사이클링과 바자회 그리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통한 기금 모금을 통해 매년 아프리카 체드에 우물을 만들어주고 과테말라의 집 지어주기 프로젝트와 빈민촌 학용품 지원 사업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학생들의 격려 차원에서 라디오 코리아 미디어 봉사상을 비롯해 미셸 박 스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상,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상, 그리고 데이빗 류 LA 시의원상 등이
레오클럽 학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타 커뮤니티에게로도 사회 환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 내 퍼펙트 익스포저 갤러리에서 지난해 골프대회에서 마련한 수익금의 일부를 환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통해 31,500달러가 모아졌다며 이 중 마지막 7번째로 엠브레이스 LA에 5,000달러를 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LA City, City 10하고 같이 Embrace LA라는 것을 함께 코디네이트하면서 저희가 그냥 한인들한테 주는 그거보다는 다른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그 스칼러십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모나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것 같아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오늘 행사에는 LA시 의회 10지구 허브 웨슨 시의원이 직접 참석해 LA 한인상공회의소와 엠브레이스 LA 간 상호 협력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엠브레이스 LA는 허브 웨슨 시의장을 비롯해 LA 시의원과 LA시가 인종, 민족,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 포괄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LA시 주민과 정부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유소연이 아칸소주 로저스 피나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2017 시즌 LPGA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유소연은 최종 3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기록해 최종 합계 18언더파 195타로 양희영, 모리타 주타누칸의 경쟁자들을 제쳤습니다. 유소연은 이번 우승으로 지난 4월 첫 메이저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 이후 2개월 만에 시즌 2승에 성공했습니다. 9언더파에서 3라운드를 시작한 양희영이 7타를 줄이는 맹타 끝에 모리타 주타누간과 16언더파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셸 위는 스테이시 루이스와 공동 4위, 박인비는 최종 라운드에서 4타를 줄이며 12언더파 공동 6위에 자리 잡았고 1라운드에서 단독 선두로 기세를 올리던 박성현은 9언더파 공동 19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LPGA는 아칸소 챔피언십까지 모두 16대회를 마쳤으나 그 사이 2승 이상을 올린 다승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LA시와 LA 카운티의 최저임금이 또 한 차례 오릅니다. 다음 달 1일이라 해봐야 오는 토요일입니다. 자, 근로자들은 환호, 업주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호와 고민을 오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명암, 오늘의 이슈입니다. 자, 김혜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LA시의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네, 이 다음 달 7월 1일이죠. 이 다음 달부터 LA시 직원 26명 이상이 있는 업체에서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현행 $10 50센트에서 $12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직원이 25명 이하인 업체에서는 1년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 현행 $10에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10 50센트, 그리고 내년 7월부터 $12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식당이나 뭐 잔손이 많이 가는 이삿짐 센터 이런 데서 이제 업주분들이 굉장히 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라니까 꽤 먼 것 같습니다만. 바로 다음 주죠. 토요일, 네. 아니 토요일, 이번 토요일, 다음 주도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이미 지난 2월 1일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최저임금이 $10 50센트로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LA시의 경우 뭘 따라야 되는 거? 주를 따라야 돼요? 시를 따라야 돼요? 그 캘리포니아주 노동국에 따르면 주나 시나 카운티나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최저임금에 따라야 합니다. 높은 걸. 예, 그래서 네. 한인타운의 경우는 현행 $10 50센트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 달부터 $12로 오른 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아무 회사나 다 그래야 되는 건가요? 네, 이 LA 카운티 내에서 일주일에 최소 2시간 이상 일을 하는 직원에게 근무할 경우에 이 최저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정규직만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인턴도 다 해당이 되고 파트타임도 다 이 최저임금, 새로운 최저임금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도국으로 좀 질문이 많이 오시는데 일한 직장 본사에 따라서 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일하는 그 근무지 위치에 따라 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거나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답은 본인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근무지 위치에 따라서 그게 만약에 이제 LA 카운티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새로운 최저임금 $12 인상되는 것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업주들이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꼼수를 못 부리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종업원들을 하여해서 이제 일을 만드는데 본사를 뭐 저기 텍스 싼 데다 갖다 놓고 네. 그럴 수 있는 꼼수를 못 하게. 한 가지 더 꼼수가 있는데 이 26명 이상일 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12가. 네. 그래서 이 7월 1일 전에 나는 직원을 26명 밑으로 20명으로 줄이겠다 하시는 업주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요? 이 새로운 최저임금은 작년 캘린더에 따라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이미 26명 이상을 고용해서 이제 운영을 하셨다면 이번 최저임금에도 그 26명 이상의 그 $12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군요. 그쵸, 예. 그런데 정말로 진짜로 honestly 그때는 26명 이상이었는데 뭐 사업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한 15명으로 줄었어요. 그래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 작년 걸로 따르셔야 됩니다. 네. 예. 아, 이거는 참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네요. 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자꾸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네. 업주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일손이 많이 가는 뭐 식당이나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이사치 센터 이런 곳에서는 좀 업주분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곧바로 뭐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또 그 부담을 줄이려면 영업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종업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고요. 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하면 덩달아서 이 메디케어세도 오르고 또 상해보험료도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주분들이 그 부분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직원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임금이 0.5센트, 그러니까 50센트 정도 오르게 됐을 때는 시간당 $10의 인건비가 추가로 더 되는 거고요. 또 거기에다 임금 $1당 9에서 10% 정도 붙는 이 급여세도 그렇죠. 시간당 $1 정도가 더 추가로 붙는 셈이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고요. 또 뭐 오늘은 좀 커버를 안 하겠지만 헷갈리실까 봐 다음 달부터 또 판매세도 인상이 되니까 업주분들이 굉장히 요즘에 계산을 하시느라고 머리가 되게 아프시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임금 상승분에 따라서 또 그만큼 벤더들의 이 식자재 공급 가격도 또 오르게 되어 있고요. 또 손님들이 몰리는 주말에는 이런 직원들을 더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 또 오버타임이 더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더 크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분들 굉장히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딱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요? 예. 또 누구나 말이 비슷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보시죠.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가격을 다 올릴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7월 1일부터 고기 부분만 금액을 조금 올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리면서도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다른 걸로 좀 더 서비스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뭐 어쩔 수 없겠죠. 이 업주분들은. 그런데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직원 수를 좀 감축해서 해결을 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럴 경우에 혹시 또 뭐 서비스의 부재로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업주들 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는 건 물론이고요. 이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업소를 찾는 고객들 수가 또 감소를 하는 그런 역효과도 날 수 있는데요. 요즘 타운에 점심시간에 식당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왜요? 왜냐하면 점심시간 1시간으로 정해 있는데 그 서빙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기다리는 데만 30-40분이 지났다. 그래서 뭐 정작 이제 식사를 하는 데는 10분, 15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직원 수를 엄청 줄여서 서빙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게 서비스가 굉장히 늦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그 식당에 갔는데 테이블이 전혀 치워 있지 않은 채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근데 앉을 곳은 없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업소들이 굉장히 요즘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삿짐 센터 같은 경우에도요, 이 직원들을 최저임금 때문에 좀 줄인다고 한다면 이 숙련이 안 된, 미숙련된 이제 직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결국에는 이런 보험료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가서 이건 악순환이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미숙한 직원을 그래도 최저임금은 올라가서 그 돈을 줘야 되니까 네. 미숙련된 직원을 쓰느니 아예 최저임금이 아니라 좀 더 주더라도 네. 숙련된 사람을 쓰겠다 그래서 2명을 숙련된 1명으로 줄이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하튼 지금 뭐 많은 그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로봇 얘기 나와요. 로봇 얘기. 맞습니다. 서비스하고 뭐 그런 데 아마 등장하는 모양인데 예.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여쭙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은행, 크면 무조건 좋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CBB 은행은 오직 여러분의 만족만을 생각합니다. CBB Bank, member FDIC. 네,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김현정 기자. 네. 이렇게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등장한 게 종업원 대신 로봇가 서빙하는 걸 하자라는 그런 게 실제로 어디서 보셨다면서요? 네, 이게 뭐 영화에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요즘에 요즘 그 대형 패스트푸드점 가서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이 컴퓨터 자동 주문 시스템이죠. 이 키오스크 설치되어 있는 업소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네, 이 기계 앞에 가서 이렇게 뭐 누르면서 주문하는 거. 네. 근데 뭐 그걸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뭐 가까운 맥도날드를 가도 뭐 매장 직원한테 주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 내가 원하는 야채는 뭐고 뭐 어느 정도 크기로 썰어줘야 되고 이런 걸 주문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로봇을 좀 목격을 했는데 네. 제가 더 신기했던 건 이게 한인 식당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는 몽클레어에 있는 예. 이 젠 코리아 BBQ라고 그 한인 운영 프랜차이즈 바베큐 집인데요. 예, 제가 그거를 알고 간 건 아니었는데 예. 우연히 갔다가 예. 신기한 걸 목격을 했는데요. 주문도 기계에다 했지만요. 네. 나중에 주문을 한 음식이요. 이 로봇 쟁반에 담겨서 이 예.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온 로봇이 제 테이블 옆에 딱 멈춥니다. 와. 그래서 그걸 서빙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회전 초밥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먹다가 내가 뭐 차돌뱅이가 더 먹고 싶어. 그럼 그거를 여기서 이제 오다 버튼을 누르죠. 누르면 조금 있다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와요. 귀여운 로봇이 이렇게 서빙을 해줍니다. 와, 예. 신기하네요. 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게 이제 세팅하는 데는 좀 돈이 들지 모르겠지만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계속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또 이제 매년 또 인상이 되기 때문에 네. 한인 업주분들이 처음에 좀 투자를 해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 최저임금에 대한 좀 스트레스를 줄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대안책으로 좀 많이 검토를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러다가 이제 그 최저임금 받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떨어질까 봐도 사실 그것도 그게 조금 단점으로 좀 네, 나오고 있고요. 좀 걱정이네요. 예를 들면은 뭐 한인 1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좀 힘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좀 이런 파트타임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의 일자리가 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단점으로는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자, LA보다 한 1년 먼저 이 비슷한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시애틀인데요. 시애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이 근무 시간이 약 9% 감소했다고 합니다.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업주들이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을 조금씩 줄인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업주들이 가격을 조금씩 올리게 되니 그 부담을 또 우리 소비자들이 일정 부분 안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그들도 또 밖에 나가서 뭘 사려고 하는데 물건값이 올라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도는 게 물론 돈이겠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지역 경제를 볼 때 업주들이 이를 견뎌내고 또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그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인가 하는 점이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오늘 순서 마칩니다. 김혜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